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구공을 우리가 직접 어떤 그 스프라이트, 또 다른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대 모양이 될 것입니다. 막대 모양을 이제 축구공이 이 막대 모양이 닿았을 때 튕겨나가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먼저 이 막대도 사용자가 위아래 또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능을 구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먼저 구현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스프라이트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프라이트 그리기. 자, 항상 주의하라 그랬죠. 오른쪽 밑에 이제 두 개의 아이콘이 있지만 왼쪽이 바로 스프라이트입니다. 그죠? 자, 그리기를 누르고, 자, 누르면 그리기 화면이 나타났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또 채우기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막대 모양이기 때문에 빨간색 막대를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채우기 색상에서는 빨간 색상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빨간 색상 선택하고, 자, 테두리도 어떻게 되냐? 윤곽선 색상 돼 있죠. 윤곽선도 다르면 안 되니까 빨간 색상 똑같이 정해줍니다. 빨간 색상으로 해서 정해줍니다. 자,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네모 상자에 자, 적절하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한 요 정도 그릴까요? 자, 오른쪽 화면 보면서 합니다. 이게 좀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다시 되돌려서 좀 조절해서 적절한 길이, 크기로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해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그린 거예요. 이게 별거 없고. 자, 얘가 일단 움직여야 되니까, 막대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움직이게 하는 우리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코드 탭을 누르고, 자,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 이 스프라이트가 막대가 말이죠. 막대 모양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좌표축에서 X축, Y축을 다 알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X축에서 값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스프라이트가 눌러졌을 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나오죠?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것도 있고, 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또 스페이스바를 클릭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언제 사용했죠?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피아노 우리가 제작할 때 피아노 건반을 만들 때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죠? 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전부 다 키의 값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자,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먼저 뭐 한다 그랬죠? 이 키보드가 우리가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오른쪽 화살표를 우리가 눌렀을 때 이 빨간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볼 테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에서 그만큼 이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동작이 있겠죠. 자, 동작에서 여기에서 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좌표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X좌표로, 그러니까 X축으로 이렇게 좌표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거, 이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아직 완성은 다 못했지만 단지 여기서 이제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기능을 구현했네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했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맥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사용하였던 두 번째 이거 있죠. 그죠? 자, 이 코드를 여기서 왼쪽 화살표를 키를 눌렀을 때 이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X좌표가 10만큼씩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오른쪽 갔는데 왼쪽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값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적어져야 되니까 똑같이 X좌표를 우리가 10만큼 바꾸기 있죠. 그죠? 요걸 사용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가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하고 왼쪽 화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왼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니까 이만큼 움직입니다. 그죠? 자, 움직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게임에 적합한 움직임은 10보다는 한 5가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나중에 또 이 값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게임에서 적절한 값은 5가 될 것 같으니까 5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구현해 봤는데 그러면 위아래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위아래니까 좌표축에서 Y축에 해당되는 값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 Y 값이 증가합니다. 플러스로 되죠. 그죠?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그 원리로 우리가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코드는 전부 다 이벤트에서 다시 직접 가져왔지만 자,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내용의 코드를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누른 상태에서 자, 블록을 누르면 복사하기라고 있죠. 그죠? 복사하기를 누르면 똑같은 거 또 생깁니다. 이렇게. 굳이 여기 그룹에서 코드를 가져오지 않고도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볼게요.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또 왜냐하면 밑으로 가는 거.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위쪽 화살표를 사용하면 되겠죠. 위쪽 화살표.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것은 아래쪽 화살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X좌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왜? Y좌표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Y좌표를 5만큼 위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죠? 이것도 지금 필요 없으니까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네 가지 방향이 다 되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그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막대가 자, 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아래로도 움직이고 쭉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고 왼쪽으로도 자, 왜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게 값을 마이너스 5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그죠? 자, 아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5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엉뚱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만큼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가는 것이고, 위로 간다는 것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간 만큼, 아래로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간 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움직이죠? 자, 위로 가고, 왼쪽 가고, 자, 오른쪽 갑니다. 그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게임을 만드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이 튕긴다고 그랬죠. 공이 이 막대에 닿으면 튕긴다고 했는데, 자, 아직은 그 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막대는 다시 움직여 볼까요? 그냥 뚫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대를 뚫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이 막대에 닿였을 때 공이 튕겨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넣었을 때 그 기능이 이제 구현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에 관련되는 공이 있는 공 스프라이트를 눌러주고, 네, 우리는 지금 스프라이트가 현재 몇 개입니까? 2개지요. 자, 공에 사용되어 있던 그 스크립트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 움직이는 거고, 그죠? 막대는 어떻게 됐죠? 막대는 움직이는 거,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키보드 눌렀을 때 움직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배열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스프라이트가 2개 있는데, 얘는 얘대로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갖고 있는 거고, 축구공은 축구공대로 이제 스크립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2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축구공이 있는 스프라이트에서 이 축구공이 빨간 막대를 만났을 때 탁 튕기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자, 축구공이, 이 막대에 닿였는지 안 닿였는지 체크하는 그런 내용의 기능을 갖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룹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제어 그룹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4번째에 있는 이 블록 코드, 만약에 뭐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블록 코드를 사용할 건데, 예, 이 블록 코드는 조건문의 그 기능을 갖는 코드입니다. 자, 내용과 같이,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빈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조건을 집어넣는 공간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기 밑에 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수행한다는 기능을 갖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 코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인데, 기능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이 기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 안에 어떤 그 조건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조건 내용을.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은 어디에 이제 집어넣느냐면요. 자, 이 공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 튕기기도 하겠지만, 이 공이 빨간색 막대를 만나게 되면은, 튕겨야 된다는 거죠. 자, 튕기는데, 튕기는 그 원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났을 때 각도를 변경시켜 주면은 튕기는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구공이 어떤 특정한 각도로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빨간색 막대를 만나게 되면은 그 방향을 다른 각도로 쭉 주게 되면은, 자, 두게 되면은 얘가 이 막대에서 튕기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각도의 값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처럼 축구공에 대해서 방향 값을 잡을 때처럼, 자, 이 각도에서 만약에 이 축구공이 180도 방향으로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뚫고 나가잖아요. 그죠? 뚫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이 방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론 여기 방향 값을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 코드에서 한번 보면은 이게 90도 방향이고, 그죠? 공이 이쪽으로 하게 되면 90도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할 때는 자, 180도입니다. 그죠? 자, 180도고요. 아,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자, 공이 이렇게 갔다. 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몇 도가 될까요? 이 방향 간다면은, 자, 한번 볼까요? 이 방향이니까 한 60도 뭐 정도 되겠다. 그죠? 60도 방향. 그런데 여기에 되었을 때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방향. 요 방향은 지금 쭉 돌렸을 때 마이너스 45도 정도 된다. 그죠?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은 전부 다 여기서 자,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부 다 받아서 이쪽으로 다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받으면은 쭉쭉쭉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방향은 요렇게 가니까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제일 튕길 수 있는 방향이 몇 도일까요? 보면은 자, 마이너스 자, 180도에서 마이너스 쭉 가서 이렇게 자, 여기 이 범위에 있는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네요. 그죠? 정확하게 보면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화면이 작기 때문에 다 자세한 값이 안 나오지 않지만 5 정도 간격으로 해서 나타나지만 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마이너스 179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전체 범위를.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공이 이 막대를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각도는 자, 아까 우리가 똑같은 요 코드를 사용했는데 어떤 조건을 만나서 움직이게 하는 값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산에 있던 것처럼 남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79 이렇게 해서 넣고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뭐 넣냐면은 자, 안에 우리가 위치를 정할게요. 이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한 계속 반복하는 내용 안에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치는 여기에 넣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자, 10만큼 쭉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 튕기고 벽에도 닿지 않거나 뭐 막대를 만났을 때 이 행동을 취하는데 방향을 바꾸는 것을 취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조건문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축구공이 이 빨간 막대에 닿았을 때 이 각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축구공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자, 조건을 한번 볼까요? 얘가 움직이다가 빨간 막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 입장에서는 축구공 입장에서는 뭔가 감지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지하는 그룹이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보게 되면 자, 파란 색깔이 감지 그룹이 있습니다. 자, 감지하는 거. 자, 보면 두 번째 있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뭐 어떤 색에 닿였는가에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나와 있는 색상이 파란 색깔인데 자, 이 다이아몬드 한번 볼까요? 이 다이아몬드와 조건문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똑같잖아요. 길이는 다르지만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넣으면 딱 맞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로 조건문에 해당되는 조건의 값을 정할 수 있는 블록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축구공 입장에서는 자, 이 파란 색상이 아니라 어떤 색상이에요? 빨간 색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색상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 누릅니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자, 조금 더 화면을 올려볼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색상을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다. 이렇게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더 빨간 색상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더 진한 빨간 색상이 있고 연한 빨간 색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이 빨간 색상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여기 스포이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색상을 집어내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자, 파란 색상 이렇게 확대가 되죠? 여기에 점이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해주게 되면
똑같은 색상이 여기에 그대로 지정이 됩니다. 자, 지정이 되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그 기능이 이제 구현되는 겁니다.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10만큼 쭉 움직이다가 이 색상이 되었을 때 각도를 바꾸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기능이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튕기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움직이면서 쭉 한번 되도록 보겠습니다. 자, 가죠. 자, 이렇게 튕기죠. 그죠? 자, 오늘까지 우리가 자, 기본적인 내용에서 벌써 축구공이 이 막대에 닿여서 튕기는 것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내용까지 해봤는데, 자, 조건물에서 이 색상이 닿였을 때에 튕겨 나가는 것은 우리가 각도의 값을, 방향의 값을 바꿔줌으로써 그 기능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냐면은, 자, 축구 게임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2명이서 이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상대편에 또 막대를 또 만들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축구공이 움직이도록 해서 서로 게임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구공이 골대에 들어갔을 때 점수가 나타나도록 하는 내용까지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